장건강 OX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원 선생님 문제 주시죠. 우리 주변에 보면 유독 다른 사람보다 방귀를 자주 뀌고 냄새가 지독한 분들이 있죠. 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독한 방귀 냄새는 장 건강에 적신호다. 지독한 방귀 냄새는 장 건강에 적신호다. 예. 마지막으로 틀리면 X. 하나, 둘, 셋. 에이. 이건 뭐야? 우리 김규철님만 X를 드셨어요. 저거는 냄새가 많은가 보다. 이 방귀 냄새는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그렇기는 하네. 왜 보통 우리 뭐 달걀 먹거나 네, 네. 무 뭐 이러면은 그렇게 네. 향기가 좋지는 않아요. 네. 육류 섭취하고 나서 그래.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빠져나가야 될 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묵혀지고 이렇게 가스가. 그게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되니까 네. 뭐 안에 있는 게 여하튼 뭐가 상하고 이러니까는 이게 네. 냄새가 좋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O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마찬가지. 그렇죠. 네. 자, 정답 알아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상관없어요, 선생님 냄새. 아니 김규철님 혼자 맞추셨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신다. 아니 믿어주지가 않는 이 표정이. 퀴즈를 맞추면 아, 기분이 우리도 안 믿어져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독한 방귀 냄새는 장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 오히려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고 방귀를 자주 뀌는 것은 장의 연도 운동이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오히려 장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방귀 냄새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 지금 정확하게 맞추셨네, 우리 김규철님이. 지독한 방귀 냄새를 만드는 것은 주로 황성분인데요. 금방 김효진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란 노른자라든지 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방귀 배출가스를 분석을 해보면 20%는 대장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황이 나오는 그것이고요. 나머지 80%는 질소와 산소인데 질소와 산소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이 들어가 있는 음식으로는 생마늘, 생양파, 양배추, 계란 노른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장이 건강한 사람도 당연히 방귀 냄새가 지독해집니다. 육류 섭취도 그러나요? 육류 섭취는 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장이 좋은 사람은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류 섭취하면서 그러면 마늘도 많이 그렇죠. 양파, 생마늘 뭐 이런 거 같이 먹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나도 육류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 마늘이네. 예, 마늘 때문이었네. 여러분, 마늘은 입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저기 뒤로도 그렇고 이 냄새는 좋지가 않네요. 근데 선생님 이제 왜 보통 저도 어렸을 때 왜 방귀 냄새나 소리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많이 참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으시고 저도 어렸을 때는 부끄러워서 늘 참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방귀 참는 거는 건강에 해롭나요? 그것도 무관한가요? 그것은 아주 나쁜 습관인데요. 안 좋은 거예요? 네네. 방귀를 참게 되면 질소가스가 장에서 출석이 되는데 이러면 장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결국은 장의 활동이 떨어지면서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방귀가 마려울 때는 슬그머니 나가서 이제 끼든지 아니면 말을 걸으면서 이렇게 끼면 됩니다. 아, 마른 소리는 그러면 저기 할 수 있는데 냄새는 그러면 어떡하나? 냄새는 그것은 막을 이제 수가 없잖아요. 자리를 떠나야죠. 화들짝. 방법까지. 제일 민망할 때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군가 그 하고 난 자리에 제가 혼자 탔는데 어머. 다른 층에서 다른 분이 들어와서 나랑 아니네. 공부해받는 거. 그럴 때가 제일 난감해요. 여러 그럴 사람 때- 있을 때 예. 번호 올라가는 거만 쳐다보면서 눈만큼 벗고 나가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좀 시원하게 뭐 그렇게- 해소를 해야겠네요. 큰 걱정할 거 없네요. 네. 냄새 좀 있는 사람들. 네. 오. 자, 장건강 OX 퀴즈 이관철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대장암의 원인 중에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붉은 육류라든지 뭐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설탕이 들어간 음료가 대장암을 유발한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가 대장암을 유발한다고요? 음식의 맛 조절이 문제지 그게 뭐 대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러게요. 제 생각입니다. 자, 맞아요. 하나, 둘, 셋.
아, 네. 요번에도 역시 김규철님은 김규철 씨. 오를 드셨어요. 어떤 그렇게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약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 단 것은 자주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가 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충치에 안 좋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장입니까? 정확하게? 단 것들은 뭐 꼭 그 장에도 굉장히 네.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단 거랑 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뭐 같아서 저는 콜라 X 같은 것도 들었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우리 햄버거 먹으면서 먹잖아. 그거 뭐 먹고 나면 시원하고 그래서 트럼도 나오고. 맞아요. 질문도 사실은 좀 생소했거든요. 그죠? 당 성분과 장. 네. 진짜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네.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이, 배신자. 그래요.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왠지 당분이 장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우리 그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게 되면 대장암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보고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보고가 있은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연구들을 해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있진 않고요. 아무래도 당분을 섭취를 많이 하니 당뇨병도 올 가능성도 많고 또 체중이 증가되고 뭐 또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암을 또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들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EX라고 이야기를 드린 걸로 위안을 삼고 당분을 너무 섭취해서 살이 찌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 맞아요. 생겨서 생기는 일들은 네.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장 건강 이렇게 지키자. 첫 번째는요. 뭐야? 포드맵. 식품 적게 먹기. 포드맵. 포드맵. 생소한데요. 병기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인에게 장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술. 고기. 예. 네. 국내 모 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포드맵 음식이 63%를 차지해서 1위였습니다. 포드맵 음식이 뭔가요? 포드맵부터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포드맵이라는 것은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발효돼서 당 성분인 그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걸 포드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락탄이라든지 프룩탄, 젖당, 과당, 폴리올 등이 그런 식품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음식들은 소화 효소로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키게 되고요. 수분을 머금어서 설사를 하게 되고 특히 장내 미생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큰 증상은 복부 팽만감입니다. 예. 대표적인 포드맥 식품으로는 생마늘, 생양파, 또 그 브로콜리, 콩류, 양배추도 예, 양배추, 콩류, 그리고 유제품, 밀가루 제품입니다. 당연히 이런 제품은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각각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고 또 체질이 다르고 유전적인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절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요 다 좋다고 해서 진짜 그야말로 좀 심하게 하면 마구 먹는 음식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꼭 챙겨놓고 먹는 음식. 네네. 양배추 좋다고 그렇죠. 난리도 아니고. 브로콜리, 콩 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수시로 건강을 위해서 생마늘, 생양파. 허허 참. 네, 체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체질이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음식이 이제 그 대사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각각의 성분은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네. 얘가 장에서 균에 의해서 분해됐을 때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가스를 유발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장 건강 이렇게 지키자. 두 번째는요.
화장실? 화장실에 오래 머물지 않기. 그래, 이게 위험한가요? 참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네. 계실 텐데 이관철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변은 언제 주로 보시나요? 매려올 때. 정답입니다. 예. 아, 근데 다른 네. 또 이게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유는 저희들이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한 잔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게 되고 그 위가 자극받게 되면 그 신호가 대장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의 안에 있던 대변이 움직이게 되면서 직장으로 내려가고 그 직장이 다시 자극받아서 변이 나오게 되죠. 이거를 보통 위장관 반사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꼭 변을 봐야 되겠다 하시면 공복보다는 아무래도 물이라든지 가벼운 식사라든지 하시고 나면 변이가 느끼게 되고 그때 변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침에 변을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꼭 이렇게 지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마렵지도 않은데도 네, 가셔서 오늘 내가 이거 절판을 봐야 되겠다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신 내몸하고 분들이 싸우고. 있으세요. 네. 들어가셔서 과도하게 힘주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왔을 때 보시면 되고요. 변을 보게 되면 잔변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변을 봤는데 들 본 느낌이 있어서 계속 힘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항문에 무리를 주게 되고 치질이 항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변은 빨리 해결하시고 빨리 나오시는 게 항문 건강에 좋다. 그래서 보통 권해드리는 거는 5분에서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골든 타임이 있군요. 네. 5분에서 보통 10분. 변을 보게 되면 초반에 한 거의 1, 2분에 대부분의 변을 보게 되고요. 남아있는 변은 굳이 쥐어짜서 보지 않으셔도 나중에 다시 모아서 보시면 되니까 네. 너무 힘줘서 끝까지 다 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변비라는 게 보통 어느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변비의 기준을 뭐 이렇게 딱히 잡아서 이야기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배변 장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변을 보시기에 불편하면 거의 변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TV 왕진 주수희 솔루션 장건강 이렇게 지키자. 세 번째는요. 짜잔. 물과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하기. 네, 그렇죠. 변기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이섬유는 그 수분 흡수해서 대변량을 늘리고 장유 활동을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변을 배출하기 때문에 장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수분을 적게 먹게 되면 신진대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데요. 배변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변을 이제 조사해 보면 거의 70%가 수분이고요, 30%가 고형 물질인데 30%는 섬유질과 장내 세균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이 체중 20kg당 1리터의 물을 먹어야 되는데 뭐 국이나 찌개 이런 국물을 빼고라도 만약에 60kg라면 적어도 2.5리터를 먹어야지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게 되는데 만약에 수분을 적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뭐 소변 보기가 귀찮아서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인 수분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장에서 재흡수해서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됐을 때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군요. 물만 많이 마셔도 웬만한 변비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물을 마시자. 많이 마셔야겠습니다. 장건강 이렇게 지키자. 마지막은요.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자. 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이죠. 이관철 선생님.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기에 대장 내시경에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을 제거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저희 국민건강보험에서 우리 2년에 한 번씩 우리 위내시경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 이후로 위암의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암이 되는 전구 단계에서 미리 다 제거를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이고요. 대장암도 그와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우리 내시경 기계가 들어가게 되면 하시는 선생님께서 큰 모니터 화면으로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보통 2에서 3mm 정도 되는 용종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거를 하고 그 성분이 만약에 선종이라고 한다고 하면 방치할 경우에는 이제 대장암으로 진행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잘 제거해주면 대장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대장암을 앓으셨던 분이 있거나 용종을 자주 떼시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받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보통 대장의 용종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받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용종이 자주 나오신 분들은 한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만일 증상이 나타나서 뭐 빈혈이 있다든지 혈변을 본다든지 해서 발견되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없을 때 건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V 왕진 주치의들의 솔루션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암과 장 건강에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번기원 선생님. 네, 예로부터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문제가 되는데 가랑비에 옷이 젖는데 가랑비가 우산 쓰기도 예매하지만 우산을 안 쓰면 2시간 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영향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매일 먹는 음식이 독소로 가는 사람이 유전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장 트러블이 있거나 염증이 많아서 생기는 자가면역질환이 있다면 혹시나도 유당불내증, 글루텐불내증이 있는지를 꼭 검사를 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때 염증이 제거되면서 암까지도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관철 선생님. 네, 대장암은 착한 암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대장암으로 진행하지 않게 치료하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 대장암이 진행돼서 발견되더라도 보통은 다른 암에 비해서 수술 쪽 치료가 굉장히 좋은 암 중에 하나고요. 진행돼서 우리가 보통 말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4기인 경우라도 딴 데 전이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항암 방사선 치료가 잘 듣는 암 중에 하나가 대장암입니다. 또 간의 일부분이라든지 폐의 일부분이라든지 일부에 전이됐다 하더라도 수술 당시에 바로 같이 제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제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진행된 암이라고 할지라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암 크기가 줄어서 나중에 수술할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면 대장암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대장암을 앓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전문의를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 어떤 병이든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장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길 바라봅니다. 네, 여기는 딜라이브 TV 왕진.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한의학 박사 병기원 선생님 그리고 또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이관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